안철수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정부 5년 동안의 그 국정과제 110개를 인수위원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꼬리를 낮추긴 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완곡하게 굉장히 좀 비판하는 얘기를 완곡하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개입하는 듯이 비춰지는 게 좋지 않다. 라고 안철수 의원은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윤핵관, 윤한연대 표현은 쓰지 않겠다. 라고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면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어떤 새 정치 이런 거 없이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하는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조금 지나칩니다. 저는 윤한연대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사실 지금 장면은 처음 봤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사실 위트 있게 저는 얘기한 걸로 잘 봤습니다. 저 정도 얘기는 인수위원장까지 하셨던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을 낮추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넣어서 윤안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 후보로 뛰는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먼저 넣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어라고 해서 본인 그 대통령실의 폭을 좁게 만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대하기를 원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하는 모든 후보에게 우리는 폭 넓게 개방해 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후보가 되든지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잘 이렇게 합을 맞춰서 우리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은 얼마나 저희 당원들이 좋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어목한 세월을 지나가지고 여당이 돼서 처음 맞는 전당대회거든요. 여단 전당대회예요. 원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몇몇 후보군들, 몇몇 지지자들에게는 축제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남게 생겼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저희 전당대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이걸 좀 넓게 조금만 더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게 실체도 없는 표현,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간신과 간신한 사람 구분 못하냐라고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윤핵관이 당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실체 없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간신을 간신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간신도 있어요? 있죠. 간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대통령의 권력에 자기가 빌붙어가지고 내가 핵심 관계자다, 내가 주류다라고 해서 줄 세우기 시키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정치 펼치고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지지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는 충신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의 권력을 뭔가 나눠 먹기 하는 것 같은 윤핵관들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에 잘 보여서 공천받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당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 연판장 쓴 초선 의원들이 그거 전부 다 쓰고 싶어서 썼겠습니까? 윤핵관들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당 줄 세우기 시키는 간신배들 눈밖에 나면 당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저희 당을 정말 작게 만들고 쪼잔하게 만들고 국민의 민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신배가 아니면 누가 간신배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더 따끔하게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고 이런 지금 작금의 줄 세우기 행태를 그만하라고 강한 경고를 줘야 되는 거지.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해서 국민들이 윤핵관 멀쩡히 있다고 생각하고 간신배 행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국민들의 인식이 없어집니까? 저는 그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 안아가지고 그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어루만져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훨씬 더 폭넓어질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통령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후보는 저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전당대회 뛰고 있습니다. 예. 자, 김연아 의원님, 조금 전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반박을 한 건데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다. 1호 당원이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고 반박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일반 국민들 또는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이 생각하는 언어를 잘 쓰시지 않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서 정치적 언어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인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셨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워딩 또 대통령실의 언어를 갖고 봤는데 저는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대통령을 분노케 하는 하나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윤핵관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진상, 유동규, 이화영 다 뭐라고 그러죠? 핵관이라고 안 해요. 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줄 세우게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 천하람 후보님께서는 간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왜 윤 대통령만 간에서는 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민주당에 가면 측근인데 이게 국민의힘으로 오면 핵관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프레임에 계속 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근데 안철수 후보나 전 나경원 의원도 제가 이 분노의 지점에 어떻게 다녀갔냐고 보면 대통령하고 소통 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나 전 의원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윤핵관들이 대통령한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프레임에 관한 책이 있죠. 코끼리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아니야, 난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싫고 나는 윤핵관도 두지 않아. 그리고 그런 정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기저기 우리 편 안에서 계속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계속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걸 포착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교묘하게 대통령의 윤핵관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윤한연대 그러면서 자기가 슬그머니 윤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분노 지점은 그래 나도 윤핵관 싫어. 그런 식의 정치하기 싫은데 윤핵관을 비판하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윤핵관의 위치로 대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분노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설명되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걸로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식 표현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이재호 고문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당내 선거에 자신과 동급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어떤 효과를 꾀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자,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호 고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공격하잖아요. 이건 당규 위반이지. 대통령실 이런 태도는 이거 옳지 않지. 이 당이 뭐 자기네들 하수인들이야. 이거는 전당대회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의 발전에 저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볼 땐 어때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 권력에 과도하게 취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지금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의 대표를 뽑는데 본인이 당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너 해라 너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고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너는 하지 말라는 뜻에서 너랑 나랑 연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대통령과 후보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는 말이 이거 진짜 권력에 심하게 취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옛날 후보였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권력을 잡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나랑 동급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이런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권력에 심하게 취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5년짜리 대통령 임기인데 왜 이렇게 겁도 없이 뛰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하셨거든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겁도 없이 권력에 취해서 국민을 내 아래로 보고 당권을 도전하는 후보를 내 아래로 보는가. 이거는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진짜 독재로 가는 권력의 길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전용기 의원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찾아 강릉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제 강릉 가족여행 간 강릉을 찾아가 만났어요.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자.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연판장을 쓴 초선 의원도 데리고 갔답니다. 안철수 의원, 나 전 의원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 미리 약속했는지 궁금하다. 거기 왜 갔냐 굳이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의원의 이 사진 해프닝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대구 출신 탤런트 한 분과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있었다. 그때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건 부적절하고 말했다.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며 나는 안 찍는다. 넌 왜 찍었냐? 라는 취지의 비판의 SNS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의원을 지지한 건 사실이다. 사진을 올려도 동의한다. 라는 입장도 또 밝힌 대목도 보도가 되고 있군요.